57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형성권이죠. 두 번째,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차임증액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58번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증감을 청구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 일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이 있어요. 소급합니다.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에요.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액 또는 감액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59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이 정당한 원인이 뭘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니까 임차인이 정당하게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건 동시 이행의 한명권 따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어. 점유만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사용 수익을 안 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없지요. 반환을 할 필요가 없지요.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지만 사용 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60번은 보세요. 갑은 건물 소유 목적 을소유 땅을 빌렸어요. 을소유 땅이고 갑이 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Y 건물. 자, 이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고 갱신을 청구해 거절해서 매수를 청구했어요. 근데 을이 아직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토지 반환 거절, 건물 소유권 이전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고 즉 정당하게 거절하더라도 땅을 사용하는 거죠. 갑은 건물을 빌린 게 아니라 땅을 빌렸고 을이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배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은 해야죠.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61번 목적물이 멸실됐고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불가능하게 됐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러겠죠. 임차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증명해야죠.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죠.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임차인은 못 돌려줍니다. 임대인은 책임지라고 그러겠죠. 임차인은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라. 요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못하고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 계약은 유효하고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630조는 적법전대죠.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임대 전대가 있는데 갑이 동의한 경우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게 요거죠.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적법전대 조문이죠. 즉 갑의 병에 대한 직접 차임 청구가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에 우선하게 됩니다.